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경목의 무적TV 화요일 방송입니다. 화요일 방송은 이번 주 6월 28일 일요일 추천하는 마필 3두를 뽑아서 심층 분석하는 그런 시간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또 3마리를 뽑아서 충분히 분석하고 또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린 또 많은 시간을 좀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지나가면요. 출주표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은 깨지는 경주가 있다. 그죠? 일요일 요거 1경주 혼합 4등급이 출주가 깨진다 그랬어요. 3마리밖에 출전을 안 했죠. 그래서 경주가 깨지기 때문에 어떤 경주가 분할된다 했죠? 금요일 5경주. 그죠? 1300m, 올해에서 1300m가 분할될 것이다. 그래서 요 경주의 아마 포지션이 아마 6군이 내려오고 아마 3경주, 4경주쯤에 5경주 분할된 게 금요일 분할된 게 아마 포지션을 차지할 것 같고요. 또 그 부분도 있지만은 어제 얘기했던 부분 오너스컵에 제일 인기를 모을 수 있는 오아시스 블루가 조교를 지금 안 나오고 있다. 그죠? 오아시스 블루가 지금 조교를 보면 토요일까지만 나오고 지금 월요일, 일요일 다 안 나오고 있어요. 좀 진료 기록은 없지만 이틀 동안 이렇게 조교를 안 나왔다는 걸 봐서는 아마 출주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마리. 근데 금요일 이제 1경주가 취소되다 보니까 6개 경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6개 경주에서 3마리를 뽑기가 조금은 깝깝했어도 그래도 변화가 좀 있는 마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을 여러분들과 한번 찾아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들이 모두가 다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은 그날 컨디션도 있는 것이고 또한 뭐 체중 변화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과신을 하지 마시고 참고의 상황 그리고 그 참고를 하면서도 우리가 공부한 부분들이 좀 더 비중이 좀 높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더 열심히 노력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문계 무적TV 화요일 방송 6월 28일 일요일 출전 그 첫 번째 출전 마필은요 6월 28일 3경주에 출전하는 국산 5등급 1200에 출전하는 하늘폭풍이란 마필을 챙겨봤습니다. 하늘폭풍 성적이 좀 초라한 편이죠. 그리고 레이팅도 높아가지고 계속 부담 중량이 57kg밖에 뛸 수 없어요. 이번에도 57로 뜁니다. 그러나 이 마필이 체격이 520kg대 마필이에요. 그래서 부담 중량에 대한 큰 부담은 없습니다. 최근 김동영 기수와 호흡을 맞추면서 성적이 좀 나오고 있죠. 직전 경기는 외곽 10번이라서 마지막에 좀 아쉬움을 좀 남겼던 것 같아요. 자, 이번 편성 거진 직전 뛴 마필들 뭐 희망타요, 화이트 오일 이런 마필들을 같이 뛰는데 이번에는 역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직전에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어떤 부분에 아쉬움이 있었을까요? 자, 가장 큰 아쉬움은 외곽번호였죠. 외곽번호 10번에서 출발합니다. 김동현 기수가 타고 자, 출발이 조금은 주춤했었는데 이 번호가 바뀌었으면은 저는 이날 왔다라고 봐요. 자, 바깥쪽에서 계속 자리를 못 잡고 가요. 못 잡고 가면서 이게 앞에 있는 마필들이 끌어줬으면 모르는데 끌어주지도 않아요. 같이 이제 경합을 하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합을 하면서 힘을 소진해요. 계속 김동영이는 갈까 말까 고민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희망타워가 좀 더 내빼주든지 그래갖고 좀 더 좋은 포지션에 가야 되는데 지금 바깥쪽에 있는 태양 으뜸이나 안쪽에 있는 희망 타요하고 계속 경합을 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4코너까지 철저하게 지금 안 끌리려고 노력하는 이 과정에서 힘 소비가 된 거예요. 힘 소비, 체력적인 소비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직선에서의 걸음은 괜찮았습니다. 직선에서의 걸음은 사실 희망 타요를 이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 코너 돌 때 제어하면서 말과 싸운 부분들이
체력적인 소모를 갖고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막판에 그 희망 타이어한테 졌는데 이번에는 저는 이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 직전은 이날은 희망 타이어가 워낙 전개가 잘 풀린 상황이고 화이트 오일은 어부질이 우승을 하는 그런 마필이에요. 자, 이번에는 하늘 폭풍이 좀 더 안쪽에 자리를 잡고 편한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전개가 된다라면 저는 이긴다고 봐요. 라스트 걸음에서 조금 무뎌져서 진 모습을 보였지만은 이번에는 이런 하늘 화이트 오일이나 희망 타이어하고는 상대해 볼 만하다. 그리고 인코스 들어가서 아마 하늘 희망 타이어와 반대적 자리에 있다면은 저는 이번에는 저는 하늘 폭풍이 희망 타이어를 이긴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하늘 폭풍에 관심을 지금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또한 조교의 느낌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지금 하늘 폭풍은요. 어차피 승부를 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57km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교의 느낌이 어땠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조교 느낌은 이랬습니다. 요 바깥쪽에 있는 게 하늘 폭풍이에요. 안쪽에 있는 게 하늘 보수입니다. 요건 삼군마입니다. 자, 삼군마와 병합을 하는데 역시 끄는 말이기 때문에 걸음은 뒤지지 않아요. 힘으로는 안 뒤집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 폭풍이 체격이 520km 나가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 스피드, 짧은 단거리에서는 어떤 마필을 갖다 붙여놔도 경쟁력이 있는 걸음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하늘 폭풍에 대해서 얘가 우승하기 위한 조건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여기 힘은 좋죠. 오히려 하늘 보수보다는 걸음이 더 좋은 걸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마필이 5군에 있는 이유는 하나죠. 지구력 부족과 그다음에 말이 아직까지는 부드러움이 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행을 갔을 때는 답이 나와요. 선행을 갔을 때는 답이 나오는데 선행 못 가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쁘죠. 자, 이럴 때는 선위권에서 전개가 잘 됐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선행을 가면은 일단은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직전 경기에 10번에서도 이런 전개를 하면서 걸음을 끌어냈던 맛이기 때문에 자, 수요일 투표에서 얘가 인코스 선행 갈 수 있는 조건이면은 저는 이번 경기에 하늘 폭풍을 한번 믿어봐도 되겠다는 훈련에서 일단은 57km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얘는 무조건 승군을 시켜야 됩니다. 승군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하늘 폭풍을 꼭 이번 경기에서는 제가 보기엔 호주에서도 그래요. 목표가 승군 아니겠습니까? 승군하기 위해서 한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편성도 아주 잘 만났다고 보고 있는 마필 첫 번째 추천 마필은 하늘 폭풍이었습니다. 정경목의 무적TV 화요일 방송입니다. 자, 6월 28일 일요일 출전 3도 심층 분석하고 정경목과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죠. 자, 두 번째 마필도 배당적으로 가치가 좀 있는 마필이죠. 첫 번째 추천한 마필 하늘폭풍도 그랬지만은 두 번째 추천한 마필도 인기 순위 한 4, 5위권에 자리 잡을 마필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그 마필은 6월 28일 오경주에 추천하는 혼합 4등급 1800m에 추천하는 판타스틱 이글이라는 마필을 체크해봤습니다. 자, 판타스틱 이글 그동안 서승훈 기수와 호흡을 맞춰왔죠. 서승훈 기수와 호흡을 맞춰왔는데 아직 이 마필은 제대로 능력이 거진 다 끌어나오진 않았다고 봐요. 이제 10번을 뛴 마필입니다. 10번을 뛴 마필이에요. 근데 이 마필이 단점이 있죠. 단점. 제가 저와 계속 ARS 들으시는 분들은 이 마필의 단점에 대해서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려요. 얘가 전개가 정말 잘 나와야 되는 말이다. 그리고 오히려 모래 반응이죠. 단점이 모래 반응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얘는 바깥쪽에 있을 때 성적이 잘 나오는 편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이날도 사실 서승훈 기수가 입상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날은 서승훈 기수가 모래를 맞추더라고요, 말을. 그래서 모래 맞추니까 라스트에 말이 모래랑 말과 싸웠는지 그러면서 서승훈 기수가 전개를 잘못했지 라스트 힘이 많이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때의 라스트는 13초 대
그죠? 13초 막 이렇게 나왔던 마필이 이날은 13초 7이 나왔어요. 거진 뭐 라스트 40초, 3F가 39초 99가 나올 정도로 라스트가 안 좋았다는 얘기죠. 그만큼 흐름이 빠르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빠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날 판타스틱 이글은 아마 전개 싸움에서 모래를 너무 많이 맞는 그런 전개 싸움에서 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이 어떤지, 제가 보는 견해는 어떤지 한번 동영상을 보면서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5번에서 서승훈 기수가 출발을 합니다. 5번입니다. 뭐 너무 출발이 잘 나와서 그랬나요? 뭐 그러니까 뭐 앞에 있는 마필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이제 자리를 잡고 합니다. 뭐 선제라든지 위너스 루키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물고 나왔을 때 여기서 그러니까 다른 때 같았으면 번호가 외곽이었기 때문에 모래를 안 맞았겠죠. 판타스틱 이글이. 이날은 이상하게 소송 기수가 의도적인지는 모르지만 계속 모래를 맞고 갑니다. 이렇게 뭉쳐서 가면 안 뛴다는 걸 뻔히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서수홍 기수가 막 뭔가가 지금 말에 대한 착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할 정도로 전개를 이상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판타스틱 이글이 사실 여기서 밖으로 빼야 되거든요. 8번 자리에 있어야 돼. 8번 자리. 안쪽에 있으면 안 되는 말이거든요. 모래 반응이 있어 갖고. 그래서 왜 저렇게 기승을 하지? 요 안쪽 바깥쪽으로 나와서 2번 바깥쪽에 있었으면 이날은 왔어요. 근데 안쪽에서 이렇게 모래를 맞고 뭐 서승훈 기수 입장에서는 최대한 힘 안배를 하겠다라는 그런 작전이었지만 이마피를 많이 타본 서승훈 기수가 이런 전개를 했다. 자, 안쪽에 박혀 있다 보니까 모래가 맞으니까 말이 막 주행도 좀 불량하고 있잖아요.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자리도 못 잡고 지금 뺄라 그래요. 지금 3코너 다 와서 뺍니다. 이러니까 그동안에 3코너 오기 전까지의 이 판타스틱 이글은 모래를 맞고 주행도 불량하고 그러니까 안 좋았던 거죠. 자, 이마필이 직선에서 걸음이 여기서 죽는 말이 아니에요. 끝까지 나오는 말입니다. 특히 이름에도 불구하고 라스트 잠깐의 한 50m, 100m는 또다시 한 발을 더 쓰는 느낌을 주는 말입니다. 그죠? 다른 마필 같았으면 여기서 퍼졌죠. 끝났죠. 끝났습니다. 그런데 때리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마필은 이날 포지션에서 잘못 싸우는 거. 바깥쪽에 있었으면 9번 포지션에 있었으면 오히려 왔어요. 그죠? 라스트 그러면 캡틴 에이브리싱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날은 제가 보기에는 서승훈 기수가 뭔가 착각을 하지 않는가 아니면 전개에 대한 어떤 무슨 자신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동안의 판타스틱 이글을 탔을 때의 전개와 다른 전개를 했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고요. 아마 이번에는 조인건 기수가 기승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인건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요. 훈련 모습이 상당히 좋았어요. 볼까요? 네. 안쪽에 있는 건 원더풀 케이렌 2군마입니다. 서광주 기수고요. 바깥쪽에 있는 건 영광의 프린스 이성재 기수네요. 자, 가운데 요게 이제 판타스틱 이글입니다. 요게 이제 조인건 기수가 기승을 해요. 세 마리 병합을 하는데 2군과 3군 그 사이에서 4군이 껴있음에도 불구하고 걸음이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모래를 안 맞아야 돼요. 훈련 때 이 가면을 다 벗기는 이유는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그 적응을 하는 마필. 모래 반응이 안 좋은 마필이에요. 예. 근데 모래만 안 맞으면 이렇게 2군과 3군과 경쟁을 하는 그런 스타일의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좋게 봐요. 요것도 서승훈 기수가 기승하죠. 그죠? 이 똑같이 기승했지만 모래만 안 맞으면 언제 어땠든지 이 판타스틱 이글이란 마필은요. 경쟁력이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겠지만 모래만 안 맞으면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판타스틱 이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군 마필이 원더풀 케이렌과 같이 가잖아요. 오히려 바깥쪽에 있는 영광의 프린스가 몰아야 될 정도의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훈련도 괜찮았습니다. 훈련 괜찮았고요. 직전 경주는 전개의 미스다. 예, 전개가 조금 잘 됐으면은 입상은 충분히 했습니다. 왜? 착차는 5위를 했지만 착차 5척을 했지만 얼마 차이 나나요? 안 나잖아요. 그죠? 토탈 착차는 얼마 안 납니다. 우승마가 57초를 끊었습니다. 근데 판타시 이글이 57초 4예요. 그러면 0.4초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뭘로? 전개로 이겨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전개로. 자, 이번에도 마방에서 조인경 교수한테 첫 기승이지만은 이 마필에 대한 특성을 충분히 알려주고 이 마필 특성에 따라서 전개를 해준다 그러면 저는 입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특히
우리 8조 마방 말이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한테 취재하고 상태에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전달 제대로 하면 자, 요 일요일 오경주는 판타스틱 이글이 메인이 될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메인이. 그러니까 요거 한번 참조하시고 여러분들 집중적인 분석을 하면서 저와 함께 한번 호흡을 맞춰 본다면은 오경주에 또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판타스틱 이글 두 번째 전 종목의 추천마가 되겠습니다. 전 종목의 무적 TV 화요일 방송입니다. 6월 28일 일요일 추천 3두 심층 분석하는 시간이죠. 정경목과 함께 공부합시다. 세 번째 마필은 자, 어제 말씀드린 부분이죠. 오너스컵인데 오너스컵 오아시스 블루가 조교를 안 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고 빼고 오아시스 블루를 빼고 우리가 주목을 할 수 있는 마필이 뭐가 있는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바로 이 영 스카이워커라는 마필이 눈에 띕니다. 제가 이 마필에 대해서는 여러분한테 많이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1군에서 통할 수 있겠는가? 근데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있다. 근데 너무 강한 상대와 1군 승군하자마자 이게 뭡니까? 석세스 베파 글로벌 히트 스피디형이에요. 자, 그 다음 경기는 클리넌과 붙었어요. 그러니 얘가 1군 검증을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지금 못 받고 있어요. 1군 검증을. 너무 센 말들하고 붙어놨어요. 그러니까 뭐 각 전학 온 애인데 막 그냥 그 학교 짱들하고 좀 붙여놨는데 얘가 어떻게 이겨요? 또 이번에도 또 그 학교 짱들. 그러나 이진급 짱들이란 얘기죠. 이진급 짱들과 만났으니 자 1군 A급 진짜 짱들과 만났던 경주보다는 이번 경주가 전 나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에는 아마 이 영스카이워크는 정도윤 기수가 기승전결을 먹었기 때문에 박재희 기수가 탑니다. 박재희 기수가 타는데 박재희 기수가 우승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우승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마필에 대해서 평가를 우리가 한번 다시 잘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직전 경주에 이 1군 일진짱들과 붙었을 때 걸음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거든요.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시죠. 가장 크게 이제 우리가 그 분석을 해야 될 부분들은 직선에서의 걸음을 봐야 됩니다. 3번에서 출발합니다. 전개가 좋은 말이에요. 선입전개도 되고 추이도 되고 걸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말입니다. 근데 너무 세잖아요. 클리논이란 마필가 붙었어요. 석세스 100파가 붙었습니다. 막 이런 최강자들 강풍마 막 이런 말들과 붙었는데 이 아직은 성장세에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앞에 있던 마필들은 지금 다 얘를 이겼던 마필들은 다 출전을 안 합니다. 다 하나죠. 클리넌, 글로벌 히트, 강풍마, 백파, 퍼스트, 스피딩 다 뒤엔 말들만 나온다는 거죠. 디스파이트민, 뭐 벌교 마술사, 스타마타 이런 마필들이 나오기 때문에 영 스카이워커가 이번 경기에 한번 해낼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조교 때 느낌 상당히 좋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조교도. 요 안쪽에 있는 게 이번 주 같이 대상에 나오는 맹룡이고요. 요게 영 스카이워커입니다. 요게 아리드로군요. 540kg대 4연승한 마필입니다. 자, 걸어봐 보시죠. 맹룡은 아예 사이즈가 안 되죠. 영 스카이워커는 여유가 많죠. 4연승한 540kg 아리드래곤이 채찍을 대고도 못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영 스카이워커는 레벨이 틀리다는 걸 여기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맹룡 글쎄요. 인기만 잡힐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확실히 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자, 그래서 영 스카이워커가 이번에 조교도 느낌이 상당히 좋은 느낌이고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에 우승 후보까지도 저는 이 영 스카이워커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아시스 블루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영 스카이워커 저는 서울 말들은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저는 서울 말들은 서울에 있는 전문인들한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뭐 한두 개의 복귀 갖고 그 말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받을 거고 저는 부산말 위주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린 마필 중에서 첫 번째 마필이 바로 영 스카이워커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영 스카이워커가 그 정도로 좋은 말인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마피를 한번 기대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일군 일장들과의 경쟁보다는 이번에 이진급 2급과 A급이 아닌 2급과 이진급과 붙는 이번 경주가 아마 첫 대상 경주 우승도 되지 대상 경주 우승까지도 기대하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1군 승군전에서 너무 강한 상대들과 만났다. 자, 이번에는 그래도 그나마 뭐 약한 상대는 아니지만 그나마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난 영 스카이워커 한번 이번 경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끝까지 이 마필에 대한 컨디션 체크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전달 해드리도록 일요일 6경주 최선을 다해서 적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세 마리의 마필을 추천드렸습니다. 첫 번째 마필은 하늘폭풍이었어요. 하늘폭풍 번호가 문제죠. 예. 하늘폭풍은 번호가 문제다. 선행만 가주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마필은 뭐였죠? 예, 판타스틱 이글입니다. 얘는 뭐죠? 전개가 문제다. 전개를 얼마큼 잘하느냐, 잘 풀어주느냐가 관건이고요. 세 번째는 영 스카이워커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1군에서도 좋아하는 B급, 아주 클린한 급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급으로 커갈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는 마필 영 스카이워커 이렇게 추천드렸습니다. 자, 저 오늘도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 주도 잘 준비해서 저는 또 목요일 취재 끝나고 목요일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정경목이었습니다.